안녕하세요. 일곡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디서 온 것일까? 자, 제목이 보면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한겨울이나 가을, 초봄에 많이 보는 현상들인데 요거를 알려면 먼저 실험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험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64페이지 실험해보기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은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드라이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이 보입니다. 자, 드라이기에서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이 플라스크 내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요 찬물이 보이시죠? 요 플라스크 내부에 있던 것을 찬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대기 중에는 공기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근데 이 공기는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에서 보는 것처럼 헤어드라이기와 이 찬물의 역할은 말 그대로 온도를 올리는 것과 온도를 내리는 상황에 비쳤을 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따뜻한 물에다가 요 헤어드라이기를 비쳤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뜻한 물이 들어있다는 거 보면 이 안에가 우리가 플라스틱 내부가 굉장히 뿌옇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헤어드라이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을 경우 이 플라스틱 내부가 뿌였던 것이 깨끗해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한다면 이 플라스크 내부에 가지고 있던, 즉 공기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요 헤어드라이기의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뿌옇게 됐던 것들, 즉 수증기들이 공기 안으로 더 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플라스크 내부에 수증기가 공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당연히 맑아지겠죠. 반면에 요 찬물 안에 집어넣게 되면 공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죠? 네,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빠져나오게 됐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뿌옇게 변합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자, 보게 되면, 자, 읽어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라스크를 헤어드라이에 가열하면 뿌연 플라스크 내부가 점점 맑아진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가지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의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공기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맑아진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 그리고 이때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반면 플라스크 내부를 찬물로 식히게 되면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즉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뿌옇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응결이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증발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응결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여기 교과서 보시게 되면, 자, 요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 글씨가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 다시 볼게요. 자,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을 때를 포화 상태.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나는 100그릇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이 100그릇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더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해 아주 가득 찬 상태.
이런 뱃속의 상태를 우리가 포만감을 느낀다 할 때 그 포자죠. 그래서 포화 상태라는 건 공기가 최대로, 그럼 어느 정도의 공기량이냐? 공기 1kg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요. 그때 상태를 뭐라 그러냐?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온도를 봅시다. 온도가 0도실 때 공기 1g이 여기서 있죠. 1kg이 공기 1kg이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최대는 얼마냐? 네, 3.8g per kg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공기 1kg에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즉 0도시에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다? 3.8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도 볼까요? 자, 온도 10도씨에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 7.6g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즉 온도가 증가하면, 즉 0도씨에서 10도씨로 증가하면 3.8g 밖에 가질 수 없던 수증기량이 얼마로 늘어나냐? 7.6g으로 난다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면 20도로 증가하게 되면 14.7g으로 늘어나게 되고 30도로 증가하게 되면 27.1g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갖고 있던 거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쭉 늘려서, 자, 선생님 팔이 또 보이죠? 자, 우리 그래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잘 안 보이시는 친구들은 책의 교과서 65페이지 있는 걸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번 하나 점을 찍어 볼게요. 어디다가? 자, 여기다가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의 위치를 잘 보시게 되면, 자, 14.7g과 같은 위치에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 요 점이 의미하는 뭐냐면 30도씨 온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얼마를 갖고 있느냐? 14.7g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30도씨일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27.1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갖고 있는 게 얼마를 갖고 있죠? 네, 14.7g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포화 상태가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안 됐죠. 안 됐으니까 포화 상태가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라 하냐면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어떤 상태다? 불포화 상태. 불포화. 자, 그러면 요것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다 또 점을 찍는다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요거의 높이는, 자, 이렇게 줄을 선생님 조금 삐딱하지만 그어보면 27.1g이라는 얘기입니다. 27.1g.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지금 현재 온도가 20도인데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다? 27.1g이다. 그럼 얘는 포화 상태가 됐나요? 네, 됐죠.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질 수 있는 양이 14.7g인데 지금 과도하게 들어있죠. 얼마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27.1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냐? 포화보다 많아졌다고 해서 어떤 상태냐면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글씨를 잘 보시면서 선생님이 글씨가 작게 보이시면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 불포화 상태를 과포화가 아닌 정상적인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그럼 여기서 불포가 어떤 거였죠? 방금 봤던 14.7g입니다.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그래프 안으로 넣으면 되겠죠. 어디로? 요 안으로 집어넣든가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이 또 가능하네요. 그렇죠. 뭐가? 자, 만약에 얘가 옆으로 이동하려면 뭘 하면 되죠?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되죠. 자, 그럼 30도에 시해서 얼마로 낮추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낮추면 되죠. 20도로 낮추게 되면 얘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 위로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즉 수증기량을 얼마의 양을 더 넣으면 되죠? 자, 27.1g. 왜 27.1g이죠? 네, 30도에 가질 수 있는 최대 포화 수증기량은 27.1g이니까 27.1g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양을 더 넣냐면 요 방금 전에 나왔던 14.7g을 빼버리게 되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얼마 양을 더 넣으면 되죠? 바로 12.4g을 더 넣으면 됩니다. 12.4g을 넣게 되면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옆으로 안 보였네요. 이렇게 옮기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같으면은 지필평가 때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 시간을 요 그림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더 올리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 불포하고 어느 부분이 과포화인지를 아셔야 되고 요거를 포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여러분 또 설명을 들으면 단어들이 아까 났던 것들이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요거 다시 작게 만들겠습니다. 쭉 작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인 건 무슨 말이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즉 기체가 액체로 가는 현상을 응결.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깥으로 내보낸 걸 뭐라 그런다? 응결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뭐라 그러냐?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즉 방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러분 요 14.7g 즉 요걸 봅시다. 27.1g을 자, 온도를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밑으로 낮춰 볼게요. 자, 이렇게 낮추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몇 도씨까지? 10도씨까지 낮추게 된다 그러면 자, 얘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던 게 20도씨 때 27.1g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것도 과포화 상태인데 심지어 더 온도를 10도씨까지 더 낮추게 된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거 10도씨 가질 수 있는 건 얼마죠? 7.6g 밖에 가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7.1g에서 7.6g을 빼고 있는 나머지 값을 가지면 자, 그만큼 어떻게 되겠죠? 공기 중에서 물방울로 빠져나오는 거지. 요 부분에서 즉 수증기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물방울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물방울로 이동하는 게. 자, 그럼 요때의 온도, 요 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슬점이 됩니다. 이슬점.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작게 만들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화면 작게 좀 만들게요. 한 번 더. 자, 영상. 컵에 얼음물을 담아 놓으면 곧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컵 표면에 응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는 일정한 양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기온이 높으면 많아지고 기온이 낮으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던 수증기가 대기가 냉각되면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기가 냉각될 때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수증기의 응결이라고 하고 수증기가 응결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도일 때 수증기량이 14.7g per kg이었다. 이때 온도를 10도씨까지 낮추게 된다면 이때 응결돼서 나오는 양은 몇 g인가? 이제 딱 나오죠. 얼마? 14.7 빼기 7.6g을 해버리게 되면 얼마가 남냐? 7.1g 이 응결돼서 나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지표평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